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은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름입니다. 요즘 10대들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10대 무면허로 무단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10대의 무면허 운전 이런 것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뉴스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사고는 지난 9월 4일에 보도된 사고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새벽 2시 30분경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리고 이 충격으로 주차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옆에 있던 보행자 2명이 다치게 되는 그런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동승자가 있었는데 동승했던 3명과 운전을 한 10대 운전자까지도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경찰에 따르면 이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는 중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르는 용어로는 무단 운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내 지인의 차량, 그러니까 뭐 가족이라던가 아니면 친척이라던가 이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차량을 그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을 한 경우, 이거를 무단운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되고 10대 중학생이 무면허로 무단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10대 중학생 3명이 새벽 5시 20분경에 차량을 운전해서 가다가 주차된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그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들이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전라남도 쪽에서 도난을 당했다라고 신고된 차량이었었는데요. 이들은 사고를 내고 도망친 지 4시간 정도 만에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는 사람, 지인, 가족 뭐 이런 사람들의 차량이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차를 절도를 해서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단운전이 아니고 절취운전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단운전과 절취운전, 언뜻 보기에는 차량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했다라는 점에서 뭐 비슷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보험 처리나 사고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사고는 하나는 무단운전, 하나는 절취운전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는데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가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일단 주차된 차량의 소유주들이 입은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가 있겠죠. 이건 대물손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있던 주차된 차량이 튕겨 나가면서 보행자가 다친 사고가 있었죠. 그럼 인명피해가 발생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무단운전을 하면서 그 차 안에 같이 동승하고 있었던 그 동승자들에게도 또 인명피해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무단운전, 절취운전,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의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받게 될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설명드렸던 그 무단운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그 운전을 한 중학생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학생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칙적으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은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보호자죠.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보호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돼 있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든 어쨌든 중학생 이 학생의 아버지, 소유주인 아버지는 부모로서 또는 실제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무단운전을 해서 발생한 손해, 대물 피해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인도에 있다가 튕겨나가는 차량에 상해를 입은 보행자들도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번째 유형으로 이 아이가 운전할 때 동승을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판례의 태도는 이 무단운전의 동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여했느냐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좀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대 중학생에게 적극적으로 네가 아버지 차키를 가져와서 무단으로 운전을 해라 라고 종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같이 키를 가지러 가서
적극적으로 모의를 했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면 그런 무단 운전에 대해서 가담한 정도가 굉장히 세겠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이라고 봐서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소극적으로 그냥 내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같이 타자라고 해서 뭐 동승한 정도라면, 그러면 아까 인도에서 다친 분들처럼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개략적으로는 판례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이 부분은 조금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윤현이 홈페이지에 보시면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판결 같은 걸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본인도 다쳤죠. 운전을 한 본인이 다쳤을 때 그럼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내가 운전을 하다 다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만약에 아버지가 뭐 자차, 자손, 자상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자기가 무단 운전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제 실무상 관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무단 운전과 비교해서 두 번째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절취 운전인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가 거의 뭐 차량을 방치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관리에 소홀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은 절취를 당한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또는 그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이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물 피해, 그러니까 주차된 차량이 파손돼서 발생한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고를 일으킨 10대 중학생, 이 학생에게 직접 배상 청구를 해야 되고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보호자들에게도 배상 책임이 돌아가게 되겠죠. 이런 상황은 손해의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대물 피해든 대인 피해든 차량이 절취를 당해서, 그래서 절취당한 차량 소유자로서는 내가 그 범법을 행위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까지는 없겠죠.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운행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대해서는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배상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취 운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운전을 한 가해자가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제 이런 피해를 당하고 오시는 분들, 의뢰인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보험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무보험차 상해보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꼭 좀 들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까 그 절취운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자동차에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만 그 절취운전을 한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차는 내가 운전을 해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서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자동차에 보험이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보험차로 취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그 약관에 따라서 내가 발생한 손해는 보험사를 통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이 특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당장 발생한 피해가 크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보험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은 꼭 가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마저도 없다, 어떻게 정보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사고, 그 중에서도 무단운전과 절취운전, 이것과 관련돼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자꾸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좀 근절되는, 그래서 좀 더 청소년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조심시키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현희의 이기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